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네. 볼펜 장수가 나왔는데 이 볼펜 하나에 7,000원인데 그 이유가 서울대생이 아주 훌륭한 서울대생이 썼기 때문에 훌륭한 서울대생이에요? 아니면 서울대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주는 볼펜이라고. 서울대에 들어가면 훌륭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훌륭해요 하면 그 사람 한번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박사님 실시간 볼펜 하나 없나요? 이 볼펜이요? 이거. 그렇죠. 저희 굿즈로 파는 거지. 네, 여러분, 이 볼펜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한때 썼던 볼펜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잉크가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손때가 묻은 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마음으로 제가 전수를 하면, 여러분이 이 볼펜을 쓸 때마다 제가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위트, 제가 보여주는 지성, 제가 보여주는 미모, 이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아니 그런 있습니다. 거 말고 뭐 좀 그 볼펜으로 공부를 하면 서울대를 간다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 볼펜으로 공부를 하면 서울대를 갈 뿐만 아니라 하버드도 갈 수 있어요. 만 사천 나왔습니다. 2만원 몰랐습니다. 2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자, 부담 없습니까? 5만 원 나왔어요. 또 없어요? 네. 거예요. 박사님 근데 네. 이거 좀 사기인 것 같은데요. 뭐가 사기예요? 아니 그 볼펜으로 공부한다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는 게 아니죠. 누구 이제 이 볼펜으로 공부한다고 서울대와 하버드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 볼펜으로 공부한 내가 서울대와 하버드를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볼펜이 있어도 내가 공부 안 하면 못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가는 거고 너도 이 볼펜으로 하면 갈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지금 기운을 전달했어요. 그렇죠. 교회에 가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좀 학벌주의랑 서열주의를 부추기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학벌주의와 서열주의가 있는데 그거를 부추기다니 내가 지금 부채질을 하는 거야 지금 볼펜질을 하는 거지. 아니 그 서울대 창업 동아리가 그런 식으로 볼펜이랑 손편지, 서울대생이 쓴 손편지를. 야 서울대생으로 같은 이 손편지 감격해요. 내가 공부가 하기 싫구나. 편지 좀 써주세요. 그러게 제가 피체가 워낙 졸필이 돼가지고 근데 진짜 서울대생의 손편지를 받아보거나 또는 그거를 받았을 때 그런데 조금 그 손편지 쓰는 애는 진짜 지가 썼을까요? 누구한테 또 시켰을까요? 아웃소싱. 아웃소싱. 그렇죠. 거기서 알바생을 고용해가지고 외교화가. 그렇죠. 그걸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속구만 사셨나 그동안? 왜 그런 의심을 하세요? 아니 그 의심이라뇨.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서울대생이 지금 그 좋은 머리로 지가 그 손편지 쓰고 있겠어요? 좋은 머리 뒀다 뭐예요? 그런 것도 좀 해야지. 그건 좋은 손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 쓴지 관계없이 이건 옛날에 제가 잘 쓰던 수법인데 아니 필체가 워낙 하니까 그런 손편지 쓸 일 있으면 필체 좋은 분 오셔가지고 써주세요 하고. 어디에 쓰셨을까? 그거는 뭐 묻지 마세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걸 엄청 좋아한다고 하네요. 좋아하죠. 그거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심리가 있냐면 자기가 서울대 가는 학생 갈 생각이 있는 애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서울대 갈 생각이 없는 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그걸 좋아할까요?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그래서 본인이 그 서울대생이 쓰던 볼펜과 그 손편지를 가지는 순간 난 됐어. 이제 서울대 간 거하고 똑같은 만족감을 가지고. 환상을. 그렇죠. 환상을 현실화시켜주는 그
행복을 전합니다. 희망을 현실이 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야. 못 갈 때까지 잠시. 아니에요. 어차피 본인은 갈 생각도 없고 기대도 안 해요. 일종의 부적 같은 거네요. 부족이 될 수도 있고 대리만족을 할 수 있고 나는 적어도 서울대생이 나한테 써준 손편지도 있고 볼펜도 있다야. 그리고 뭐 더 힘들게 서울대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그것만 있으면 됐지.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애기씨 너무 이뻐. 그래 애기씨 보면 그래. 나는 이미 저분하고 연애했어. 아주 전형적인 리얼리스트가 자기 삶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 창업 동아리 이 아이템 내신 분도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 낸 거네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상당히 리얼리스트적인 고객의 니즈에 맞추는. 그렇죠, 그렇죠. 요구를 그렇죠. 제대로 파악한. 근데 사실은 이걸 보면 서울대 창업 동아리라는 것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저 사람이 힘드니까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야 그래 네가 아픈 건 청춘이라서 그래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서 거기에서 뭐 본인들이 영리적인 이익을 얻는 거가 비즈니스다. 돈 벌면은 그렇죠. 비즈니스다. 뭘 했든지 간에 돈만 벌면 장땡이다. 그걸 아주 잘 보여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마 서울대를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뭐고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써야지 정답을 쓰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들이라서 서울대를 갈 수 있었고 또 그거 가가지고 또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이미 서울대라는 건 뭐 제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든지 그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까 저 설명했잖아요. 이거를 산다는 거는 서울대라고 하는 본인이 동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생각하는 동경. 사실은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이니 구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작년이 그게 아닌데 그때 우리 문 대통령이 쓰고 여기 있던 있습니다. 오이 이게 린더버거 맞아요. 이게 이니 아이템이라고 이게 비싸요. 네. 그래서 저것도 인기가 있었고 뭐 시계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딱 그러잖아요. 린더버거 너희들 이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뭐 아이돌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잘 쓰던 거 판매도 하고 이런 거는 괜찮고 이 동아리에서 이렇게 판다는 거는 또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건가요? 심지어 문방구에서도 대학교 그런 기념품 샵 가면은 그렇죠.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기념품을 팔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기념품을 파는 거하고 서울대생이라고 할 때 이 사회에서 서울대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서울대의 교관지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너희들이 조국의 미래를 보고 싶거든 관악을 쳐다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관지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원래 서울대가 국립대 중에서도 최고의 대학이라고 생각했을 때 서울대의 전신은 동경제국대학이거든. 동경제국,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대학을 만들 때 경성제국대학. 예. 동경제국대학과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의 제국대학 중에서 1, 2위를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국대학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서울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국립대학이 많지만은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 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이 사회와 국가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미래지향적인 아니면 본인이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충분하게 사회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다는. 근데 지금은 서울대학도 그냥
더 많은 하나의 국립대학 정도로 생각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학생은 자기가 서울대학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들어왔지 뭐. 그러니까 더 무슨 짓을 해도 돈을 더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이 사례된 거죠.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가 너희들이 이 대학에 들어온 건 니들이 공부 잘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니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얻은 거야. 네가 잘나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너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 나라에 대해서 너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생각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선배나 교수로부터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교수나 선배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창업 동아리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조금이라도 그런 사회적인 책무, 국가적인 본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야, 우리가 창업 동아리라면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새로운 진짜 혁신적인,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창업 동아리 하는 것이 맞지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최소한 지도하는 교수라도 너희들이 지금 이 짓을 하려고 지금 창업 동아리를 하고 있냐? 다 죽어. 차라리 그게 나아. 왜 돈을 벌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크 주크버거는 페이스북 만드는데 우리는 이런 거 만든다고 창피하다. 그렇죠. 근데 뭐 페이스북도 뭐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하려고 서로. 스토킹이라기보다는 같은 하버드 여대생 이 품평회하는 사이트였어요. 네, 시작은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하려고 창업 동아리에서 한 게 아니고 재미로 야 너 누구 괜찮지 않냐? 어떤 애인데 아 있잖아. 그러면 기숙사에서 밤새도록 그 이야기하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닥치면 사진 딱 올라 예 내가 데이트를 해봤는데 뭐 이러면서 아니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 하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 동아리에서 사과문을 올렸는데 학벌주의와 서열주의가 충분히 큰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기획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했다. 서울대 이름을 걸고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한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 학생들이 반성문을 쓰면서도 지들이 아주 천편일률적이고 통념적인 반성문을 썼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죠. 뭐 학벌주의하고 뭐라고? 서열주의. 얼마나 코미디예요. 누구도 더 이상 서울대 학벌이나 서울대의 서열에 대해서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반성한다고 했을 때 이건 진짜 코미디거든요. 뭘 반성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반성하고. 그렇죠. 그냥 요거도 먹으니까 잘못했어요. 이 어차피 장사 안 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 팔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돈도 못 벌고 욕만 얻어먹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영우나 김기춘이나 참 다 그렇죠. 서울대 출신 아닌가 맞아요. 할 때 참. 나도 서울대 출신. 아니, 서울대 출신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서울대 출신이 자기가 서울대 출신이라서 잘났다가 아니라 서울대 출신과 관계없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스스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나왔다라는 건 최소한 한 가지는 도움이 돼요. 뭐 어느 학교 나왔냐고 이야기할 때 쪽팔리지만 제가 서울대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하고 제가 그냥 뭐 그냥 서울대 대학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적어도 사람들한테 덜 기가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아이템인데 나머지는 그 사람이 다르게 특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적어도 서울대를 나왔다는 거는 쪽팔리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기준은 됐어요. 특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 교수들이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할 때 딱 보면 아이고 제가 저기 넣었으니까 저런 수준밖에 연구를 못하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 참 많거든요.
저걸 연구라고 하고 있나 싶은데 미국의 어느 교수가 내가 좋아하는 교수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버드도 나오지도 않았고 예일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 공부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학자예요. 그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냐, 뉴욕에 있는 시티 유니버시티, 우리로 이야기하면 시립대학을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번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당신이 시립대학을 나왔는서 박사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연구 업적을 내게 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내가 시립대학을 나왔기 때문이다. 그럼 그 대학에서 네가 공부를 그렇게 잘 배웠단 말이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아니, 내가 시립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하버드, 예일대 나온 사람들보다 더 5배, 10배 뛰어난 연구 결과를 내거나 또는 그만큼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정도 수준이나 그 반도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핸디캡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놀랍다. 그래서 시립대학에서 내가 잘 배운 게 아니라 시립대학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하버드, 예일 온 애들을 내 밑에 교수로 두고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학에 가면 엄청나게 대단한 공부를 교수로부터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학의 교수는 놀라울 정도로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준화가 안 된 학생은 본인들이 별로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본인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열, 그 믿음 속에 스카이 대학 다음에 서성한, 중경현 씨, 그건 또 뭐죠? 네, 이런 식으로 족보 외우듯이 외우는 그 틀에 끼워 맞추는 비극적인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학벌주의와 서열주의에서 문제가 된 서울대 창업동아리의 볼펜 7,000원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학벌주의와 서열주의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진짜 이 이슈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포장하고 통념적으로 그냥 한 대 툭 치고 지나가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 문제가 뭐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대학에서 진짜 대학 교육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가? 그냥 졸업장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너 1등 거, 너 2등 거, 3등 거 이런 식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신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 교육을 받는 대한민국 사회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럴 때 그거를 학벌주의, 서열주의라는 이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은 새로운 신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는 하나의 사례로 이 사건인들 이 뉴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뉴스 보시는 분이나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나 서열주의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간단해요.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은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대고 지역별로 지금처럼 불러대는데
국립대학은 국가가 책임을 져서 그냥 공립금을 내지 않고 누구나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1년에 한 3,000명 뽑는데 3만 명이 지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한 6,000명 내지 10,000명 정도를 수용을 해가지고 공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어차피 그렇게 되면 서울대 교수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것 같은데. 당연히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많아져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들의 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의 희소성,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서울대 교수를 지금 1,000명에서 한 5,000명으로 끌리면 되잖아요. 아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게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고. 서울대 교수 한 5,000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학생 수 10,000명 정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국립대 학생 수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리고, 교수요원, 지금 이 강사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차피 대학 교육에 대한민국은 반 이상은 강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며.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확 없어지게 돼요. 그럴 때 그러면 많이 주장하죠. 교육의 수월성이 없어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이미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어요, 질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조금 미쳤나요? 오히려 교육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바로 이 기회예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교육에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걸 하실 생각은 조금도 없으실 테고, 그리고 사실은 사립대학은 각자 알아서 잘 기부 입학을 하던 등록금을 5배로 올리든 10배로 올리고, 그 대신에 국립대 정원을 지금보다 3배 정도 늘린 다음에 무료로 하면 웬만큼 또 지가 공부할 생각도 없는데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립대는 그냥 한 3등급? 내신 3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 전국에 있는 국립대 지원하면 웬만하면 다 갈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연대도 가야 되고 고대도 가야 되고 한양대도 가야 되고 경희대도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서 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박사님 교육부 장관을 하셔야겠는데. 교육부 장관을 하면 이 유아교육 3법 그거 통과시키느라고 아마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이게 교육 문제인데 이거는 유일하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법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시행령으로만 간단하게. 시행령으로도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부 관리들이 들고 일어날 거거든요. 사학재단에서도 다 뜯어말리고. 사학재단들은 그렇게 되는 순간 전국에 있는 사학재단들은 본인들이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한유총보다 더 심한 시위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그 사학재단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학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너 대학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너희 대학에서 등록금을 내고 싶은 대로 내고 기부 입학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야. 그러면 사학재단 주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게 바로 판명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부 관리들이 노무현 정권에서 산무제도 이래가지고 대학 본고사 못하게 하고 기부 입학 못하게 하고 그 다음 하나 또 못하게 하는 아주 희한한 짓을 했던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할 때 저분이 대학을 안 나와서 저렇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근데 그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그 부분은 본인이 하도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이야기 나오는 게 별로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관리들이 갖다 대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국립대학, 특히 서울대학을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처럼 만들자
서울대 지방 캠퍼스라는 형태로 연결해서 국립대학 네트워크 대학이라는 걸로 만들자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잠깐 꺼냈다고 그냥 싹 사라지게 된 게 또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 동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반대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와 아마 재단 관계자들의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교육 이슈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뭐 질문 없어? 공지를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지해 주세요. 황상민 TV에서는 시사 이슈와 관련한 대중의 반응과 개인의 심리 반응을 분석합니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기에 전부 다룰 수 있습니다. 셜록황 지메일 또는 카톡으로 간편하게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황상민 TV 전화번호는 010-3919-7430입니다. 황상민 TV라는 제목으로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황심소에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